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리에 박민서 총장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포대학교 총장 자리가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또 꽤 긴 시간 동안 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새롭게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근자에 우리 목포대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또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단절된 점이 있었고, 아무래도 그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학교 행정 관리하는 데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세부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2019년이 밝아왔고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또 목포대학교가 추구하는 새로운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중점 계획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하면서 해야 되지만, 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의식이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주인의식을 갖자. 그래서 학생도 주인의식을 갖고 교수도 직원도 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학교가 좀 더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자는 그런 취지 아래 세 가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교직원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이런 세 가지 어떤 비전이랄까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국립대학 가운데서 유일하게 또 저희 목포대만 의과대학이 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전 총장 시절에 의과대학을 계속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한 4년 동안 좀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은 일반 의과대학을 해가지고는 강주에 있는 대학들과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의 그 전남대학 병원이 암병원으로서 굉장히 특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암병동이 그 지역의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 전국적 인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병원이 활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포대학은 일반 의과대학이 아니라 지금 서남권에 특히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문 특화 병원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많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주고, 또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 서부 지역하고 전남의 서남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반 병원이 아닌 노인 전문 특화 병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이 또 경쟁력도 있고 또 고객 대상도 영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 광주 전남에 있는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또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높은 경쟁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첫 번째로는 국립대학이라는 이유, 또 하나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서 보는 기숙사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한 그 버스 무료 통학, 또 우리의 어떤 교육 환경 시스템이 굉장히 좀 앞서 있습니다. 한번 목포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적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렇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도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특별히 좀 어떻게 보면 앞서서 지금 계속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중에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전국 어딜 내놔도 최고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전남 서남권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학이라는 그런 강점도 있고, 또 국립대학의 그 이미지가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수님들과 또 특히 직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려면은 제가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생도 주인, 교수도 주인, 직원도 주인은 이런 의식이 좀 일체감 형성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전남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또 유일하게 그 자율 개선 대학으로 또 선정되는 쾌거까지 또 이번에 또 받으셨는데, 자율 개선 대학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좀 좋은 거죠? 이제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평가하는데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A급에 속하는, 다시 말하면 좋은 대학, 좋은 환경을 갖춘 대학,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이 되면 첫째, 정원 조정이 용이합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입학 정원 감소라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정원 조정에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 대학 평가라든가 그런 데서 아니면 또 국립대학의 어떤 재정 지원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올해부터 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도 있나요? 연계해서? 예. 우리가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돼서 네. 작년부터 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학과 지역 간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또한 대학 혁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학 시스템이 정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변화가 되지 않나. 또 지금 3월 15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이 선정되면은 정말 우리 대학은 서남권의 지역 거점 대학으로 확실히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에 선정됐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좀 이것도 좀 생소한데요. 일단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어떤 특정 대학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닌데 유학생이 왔으면 거기서 어학연수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업을 하지 않고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그런 교육 국제화 교류 인증대학에 선정됨으로써 국가에서 공식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국 자체 다시 말하면 비자 받는 거라든가 비자 연장 같은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금년 1월 달에 거의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뭐 계속 뭐 좋은 소식들만 자꾸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좀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 재학생들이 또 이제 앞으로 목포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복지. 학생들에 대한 이 복지 혜택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선거 때도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에는 다양한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학생 중심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자.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 생활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우리 학교 최대 강점이 좋은 기숙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인실을 2인실로 만들고 2인실, 1인실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그 변화의 흐름에 다시 말하면 주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숙사 문제도 지금 곧 리모델링 공사를 6월 달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의 어떤 교육 기본 시설, 뭐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도서관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도서관이 증개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증개축된 그 시설에서는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토론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습 환경 개선이라 해가지고 강의실이라든가 실험실, 뭐 기자재실, 또 학생들이 휴게실 같은 것도 전면적으로 지금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이 경제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육성 사업이라든가 대학 혁신 사업, 또 링크 플러스 사업이 이제 선행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위해서 제1점으로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대 하면 또 이제 전남, 서남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라는 거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이런 대학과의 그 지역 상생이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총장님에 대해서 폄하가 아니라 저도 뭐 10년 전에 총장 선거 나와서 이제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쭉 지켜오면서 야, 우리는 지역대학인데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로 전남의 서남권에 15분의 시장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 군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총장이 취임해서 방문한 것은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지역적 네트워크가 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의 실체도 이야기해주고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제공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화되어 있지 않나.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학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이 살려면 일단 대학도 잘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지역 네트워크 좀 강화에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지역과의 상생, 네. 이것과 또 연계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이 또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혁신도 우리 대학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대학과 연계를 많이 시키는데, 물론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니까 대학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대한 4차 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의 주도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면 대학도 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멀티플레이적인 존재, 다중적인 존재를 만드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지식만 가지고 삶을 영위했는데 지금은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다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융복합학문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가. 뭐 경영학, 공학이 연계된다든가 인문학, 공학이 연계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창의 융합형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까지의 강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토론식, 다시 말하면 토론 주도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에는 뭐 주입식, 뭐 지식 전달 이런 강의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토론형의 그런 교육이 돼야만이 그런 가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머니 하면 나를 낳아준 사람 하지만 학생들한테 어머니에서 이야기해보라면 그 대답이 수십 가지입니다. 거기서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그 정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많은 분명히 변화가 또 저는 솔직히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좀 실천으로 좀 많이 옮겨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또 목포대 하면 또 이제 지역 거점 대학으로의 이 도약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대학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 되려면 꼭 의과대학이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지역과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재정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대학이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배제됨으로써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도 굉장히 그 열악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물론 국가에서 주는 재정 수입도 있습니다만은 발전기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후원해주는 그 금융에서 한 20억 정도의 후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데 그게 보면 우리 학교에 4년 동안 한 16억의
상당한 액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미 확보된 상태니까 더 마음 편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출향 인사라든가 기업을 통해서 좀 자금 확보, 쉬운 말로 하면 재정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별 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목포대 현재 있는 자리가 사실은 예전에 목포에 있다가 무안으로 좀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뭐 교명 변경이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목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쇠락에 있습니다만은 7, 80년 전만 해도 전국의 5대 도시 아닙니까? 저는 목포대학이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지역에 있든 실은 그렇게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저희 이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또 광주, 수도권까지 많은 곳에 곳곳에 좀 퍼져서 많은 활약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노력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우리 대학이 작년에 그 특수목적 사업대학을 제외한 17개 대학에서 취업률 3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취업이라는 게 뭐 총장이 얼마나 취업시키냐, 교수가 얼마나 취업시키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은 어떤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취업을 위해서는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자, 혁신도시에서 지역 인재 할당에서 15% 30% 뽑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하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해주고 총장은 그렇게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취업난과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금년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국내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간이 좀 됩니까? 우리 학교에 K-MOVE라는 그 베트남의 그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 가서 베트남을 배우고 베트남에 취업을 하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10명씩 보내서 지금 30명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만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미미한 전제같이 보이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야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너희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왕 고향을 떠났으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건배 한번 하자고 왔는데 그 중에서는 베트남에서 영업 세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국내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자꾸 그런 눈을 돌려야 되고 이번 3월 19일 날 미국 델라웨이 주립대학의 부총장하고 국제결혼여행 오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4주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디즈니 월드에서 5개월간의 실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의 의학 실력이 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K-MOVE 프로그램은 정말 성공적이라 생각했고 저도 그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이 지역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했겠냐. 그래서 저는 취업, 물론 국내 취업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베트남에 지금 7,0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한국 사람을 필요하고 또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 같은 데도 좀 많은 학생들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특히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서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뭐 목포대의 비전이라든가 또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이런 그 대학 생활을 좀 임해야 될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이제 학생들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부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목포대학교 총장 박민서입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총장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민의 사랑을 받지 않는 대학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의 총장으로서 저의 공직이 마지막으로 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께서도 전에 비한 보다 많은 관심, 애정을 부탁드리면 목포대학은 서남권의 거점 지역대학으로서 우뚝 섰고 또 그러한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전남 지역의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대학, 국립대학교로 도약할 목포대학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